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갔지요. 고단했던 몸을 누이고 잠시 쉬는 이 시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는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중풍은 왜 오는가? 그 증상과 치료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중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가장 무서운 게 치매랑 중풍이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요.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듯이 중풍이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베개도 편안하게 베시고 이불도 따뜻하게 덮으시고요. 제 목소리를 라디오 삼아 가만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중풍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는 통로인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아주 고마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중풍, 전문 용어로는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풍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둘째는 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꽃밭이 있는데 물을 주는 호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호스 안에 찌꺼기가 잔뜩 껴서 물이 안 나오면 꽃들이 시들시들 말라 죽겠지요. 이게 바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반대로 호스가 낡고 약해져 있는데 수압이 너무 세서 퍽 하고 터져버리면 마당이 물바다가 되겠지요. 이게 바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 우리는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나는 힘이 장사야 하시며 약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러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대문 앞눈을 치우러 나가셨지요.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며 힘을 쓰는 순간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빨리 발견해서 고비를 넘기셨지만 미리 혈압 관리만 하셨어도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중풍은 왜 오는 걸까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오나 하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풍은 마음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혈관이 보낸 세월의 흔적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쓴 보일러 배관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쓰면 안쪽에 녹도 슬고 찌꺼기도 끼지 않습니까?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풍을 부르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벽을 피가 너무 세게 밀어붙인다는 뜻입니다. 약한 담장에 계속해서 강한 파도가 몰아치면 결국 담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증상이 없어서 혈압약 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증상 없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범은 당뇨입니다. 피 속에 설탕기가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흐름이 느려지고 혈관 구석구석에 찌꺼기를 더 잘 남깁니다. 맑은 시냇물은 잘 흐르지만 걸쭉한 진흙물은 바닥에 진흙을 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고지혈증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에 기름기가 많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낍니다.
이 기름때가 점점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꽉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기름진 고기나 튀김 종류를 조금 줄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당뇨가 있으셨는데 자식들이 사다 준 달콤한 과일과 간식을 거절하지 못하고 많이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자꾸 눈앞이 침침하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나이 탓인 줄만 아셨죠. 그러다 혈관에 끈적한 찌꺼기가 쌓여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식단 관리와 당 수치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오해가 있습니다. 중풍은 무조건 유전이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중풍을 앓으셨다면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비슷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물려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 운동하지 않는 습관만 고쳐도 유전적인 위험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뒷목이 뻣뻣하니까 곧 중풍이 올 거야 라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뒷목이 뻣뻣한 것은 대부분 근육이 뭉치거나 자세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진짜 중풍은 뒤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도둑처럼 옵니다. 중풍은 추운 날씨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꽉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겨울철 새벽에 운동 나가시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계시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훅 마시면 혈관이 깜짝 놀라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 몸이 중풍이 오기 직전에 보내는 아주 절박하고도 소중한 신호들, 즉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큰 태풍이 오기 전에는 하늘색이 변하고 바람 냄새가 달라지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몸은 그전부터 주인님인 어르신께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곧 큰일이 날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분은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시는 거고 넘기시는 분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지혜롭게 대처하신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라디오 방송을 열심히 들으며 전조 증상을 공부하셨지요. 어느 날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시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캄캄해졌다가 1분 만에 다시 밝아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노안인가 보네 하고 넘겼지만 어르신은 즉시 보건소로 향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중풍이 오기 직전이었고 미리 치료를 받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장기를 둘어 다니십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 정말 맞지요.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풍의 5가지 신호를 제가 아주 쉽게 짚어드릴게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외워보세요. 첫째, 한쪽 마비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그런데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지거나 한쪽 다리만 질질 끌린다면 이건 100% 신호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꼭 한쪽만 이상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둘째, 발음 이상입니다. 갑자기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같은 말을 해보세요. 발음이 꼬인다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셋째, 시야 장애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커튼을 친 것처럼 캄캄해졌다가 다시 밝아지기도 합니다.
넷째, 심한 어지럼증입니다. 그냥 어지러질한 게 아니라 땅이 뒤집히는 것 같고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 한쪽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입니다. 다섯째, 벼락두통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극심한 통증입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온다면 뇌혈관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르신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고 나면 낫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가락을 따거나 우황청심환을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시는 겁니다. 내가 괜히 폐를 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중풍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막힌 혈관을 뚫는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웃이나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상연락처를 전화기 단축번호 1번에 꼭 저장해 두세요. 중풍은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이 전조 증상만 잘 알고 대처해도 90% 이상은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하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시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중풍 근처에도 안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뇌를 쌩쌩하게 만드는 기적의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어르신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보약은 비싼 산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중풍을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식탁에서 소금을 조금 멀리 하셔야 합니다. 소금기를 조금만 줄여도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남기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혈관은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특히 뇌혈관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그리고 파란 잎 채소들입니다. 고등어나 꽁치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은 우리 혈관 속에 낀 나쁜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호두나 땅콩을 조금씩 씹어 드시는 것도 뇌세포를 깨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다만 추운 날 새벽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해가 중천에 뜬 따뜻한 오후에 나가시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손뼉을 치거나 손가락을 마주치며 자극해 주세요. 손은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가 젊어집니다.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혈압약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심지를 꺼두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은 매일 아침 세수하듯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서 내 혈압이 얼마인가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약은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어르신들,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참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크게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혈관은 마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하네 하고 한번 웃어넘기는 마음이 억만금의 보약보다 낫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뇌에서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어 혈관을 튼튼하게 감싸줍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팔다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내 팔아 내 다리야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내일도 우리 힘내보자 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우리 몸의 세포들도 신이 나서 더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싱겁게 먹기, 꾸준히 걷기, 약 잘 챙겨 먹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편히 갖기.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중풍이라는 불청객은 어르신 댁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늑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고 좋은 밤 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